되는 말은 안 하고 자꾸 TV에서 본 소리만 따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아이. 네,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향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빠르게 이지쌤의 반향어 구분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일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지쌤은 반향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어요. 1번 소리자극 반향어예요. 소리자극 반향어는 무발화 소리자극 반향어와 발화 소리자극 반향어로 나누어서 구분했었고요. 2번은 원트 반향어였어요.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엄마나 어른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반향어가 이 원트 반향어였죠. 아이가 물 먹고 싶을 때 물 줄까? 처럼 말하는 반향어가 이에 속했었어요.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의 반향어가 이 원트 반향어에 속한다면 일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 이지쌤이 말씀드릴 반향어는 소리자극 반향어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소리자극 반향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자극 반향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뭘 원할 때 하는 반향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주로 혼자 놀 때, 심심할 때 이런 반향어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는 반향어를 들어보면 주로 아이가 TV에서 봤었던 노래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만화 대사를 따라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좀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가 심심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만화 대사를 따라 흥얼흥얼 거리게 되면 어른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해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소리 자극 반향어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 발화 소리 자극 반향어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소리 자극 반향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이 반향어를 사용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소리 자극 반향어를 하는 동안 우리 아이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가 일전에 봤었던 TV 속 영상이나 일상의 상황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듯이 아이 머릿속에 그때의 상황이나 그 재밌었던 영상이 그대로 재현이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 순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통해서 시각적인 즐거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이가 직접 그 소리를 따라 내므로써 청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때 보았던 장면과 소리가 함께 떠오르고 더불어 즐거웠던 자극의 느낌이 다시 생생하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반향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저 이지쌤이 아이가 소리 자극 반향어를 하는 이유를 재미있어서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반향어를 하는데 만약 이게 재미있어서 한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 반향어를 궁극적으로 평생 아예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아이를 무턱대고 혼내면서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 일단 아이는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재밌는 것을 참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또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부르던 노래가 다른 노래로, 아이가 봤던 그 만화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저 이지쌤은 이 소리 자극 반영어를 없앤다라는 전제보다는 상황 구분하기 및 바꿔주기, 그리고 조절하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꿔준다예요. 이게 재밌기 때문에 계속하고 아이 입장에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향어만큼 재밌는 것으로 어른이 조금씩 바꿔주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주 쓰는 반향어의 내용을 우선 들어봐요. 그리고 그 반향어의 내용을 간단한 언어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그 문장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아이가 어른이 가르쳐준 문장을 스스로 사용하면 아이 입장에서의 큰 즐거움을 어른이 아이에게 제공해 줍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TV에서 본 로봇 변신 장면을 반향어로 자꾸 말해요. 그러면 어른은 아이가 그 반향어를 할 때 아이를 앉히고 이지야, 카봇이 변신했어요. 카봇 멋져요. 라고 말해봐.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아이의 머릿속에 장면화되고 있는 것을 언어로 간단하게, 지금 우리 아이의 언어 수준으로 간단하게 풀어 언어 자극을 제시해 줍니다. 아이가 이를 모방하면 엄마는 맞아, 카봇이 우르릉 척척 우르릉 척척 펜타스토맥스 하면서 아이가 했던 반향어나 실제 TV에서 나왔던 소리 등을 어른이 똑같이 말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우리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카봇이 변신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만 있을 그 장면을 어른인 나도 공유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는 것이죠. 아이는 자신이 한 이 한마디를 통해 어른이 공동주의를 했다는 것을 느끼고 혼자 재밌어 했던 것을 어른과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길고 또 이렇게 막 랜덤하게 나오는 반향어를 조금은 수정된, 조금 더 발전된 언어로 어른이 바꿔주고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아이가 조금씩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다면 바꾼 말 또한 이거를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반영어를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아이가 학교에 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조금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잠깐씩 아이가 이것을 참아야 되는 때는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 말하기가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더 작게 말하기와 잠깐 기다렸다 말하기 연습을 진행합니다. 오, 이지야 지금 카봇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카봇 말놀이를 하자. 이지야 여기는 지금 병원이라서 조금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 5 말고 소리 1 정도로 작게 카봇 말놀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현재 즐거움을 찾는 중이라는 것은 존중해 주되 상황상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잘 조절을 했을 때 우리가 신나게 놀아도 되는 곳이 이제 허용이 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반향어를 마음껏 하는 상황도 나중에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집에 왔다. 지금은 이제 쉬어도 되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카봇 이야기 해도 돼.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편안한 시간도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아이에게 시간을 주면 정작 그때는 반향어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뭔가 과제를 해야 할 때, 아이 입장에서 공부 등 과제를 할 때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반향어를 자주 쓰는 경우의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에게 쉬는 시간, 내가 놀아도 되는 시간에는 내 마음껏 놀 수 있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시간에는 그 상황의 규칙을 지키고 집중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반향어를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 접근은 이렇게 바꿔준다 였어요. 아이가 하는 반향어의 형태를 아주 약간만 수정된 형태로 바꿔서 자주 노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 가능해지면 반향어를 쓰는 상황을 살짝 구분하기. 이를 지속하면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재밌는 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조금 바뀌게 되더라도 그래서 또 다른 재밌는 말을 찾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지금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언어의 재미를 느끼면서 발전된 형태의 언어 사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의 접근 방법은 두 번째, 이제 조절하기인데요. 두 번째 조절하기는 아이가 재밌는 장면이나 그 상황이 생각나서 막 반영어를 할 때, 입에서 막 반영어가 나올 때, 그때 아이가 조절된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에게 생각이 났어요 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예요. 저 이지쌤은 아이가 소리 자극 반영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아이를 잡고 그 순간 아이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을 말하도록 유도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언어치료 수업을 하다가 아까처럼 아이가 머릿속에 카봇 변신 장면이 생각나서 그걸 반영으로 했어요. 이때 아이를 재빠르게 잡고 이지야 카봇 생각이 났어요 라고 말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죠. 아이가 카봇 생각이 났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렇구나, 카봇 생각나서 말하고 싶구나, 그래 그럼 이제 카봇 노래 부르세요 하면서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조절 연습의 중요한 점은 아이가 반향어를 하고 싶다, 이 반향어와 관련된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이를 조절해서 어른에게 카봇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이를 한번 언급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아이가 머릿속에서 이제 카봇이라든지 무언가가 생각이 났을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소리 자극 반향어를 하는 거랑 자기가 스스로 한번 조절을 해서 카봇 생각이 났어요 이 한마디를 한 뒤에 반향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의 조절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상황에 따라 반향어를 조절하고 또 나아가서 이 반향어를 보다 긍정적인 언어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오랜 기간 지속한 이 소리 자극 반향어를 변경하고 조절해주는 작업은 어른의 오랜 끈기와 일관성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소리 자극 반향어를 쓰는 동안 아동은 어느 정도 언어 기능을 갖춘 아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리 자극 반향어를 잘 활용하면 아이가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가 내는 이 소리 자극 반향어를 단지 시끄러운 것, 어른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만 보기 전에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지쌤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저도 다음번 영상에서 더 큰 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